예산 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유례없는 재정 위기 상황이어서 원래는 본 예산에 전부 일괄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만 조금 예산 기술적으로 일부분만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두 가지 부분에서는 시장님의 의지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 수당입니다. 2023년도 본 예산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 수당이 전년도 대비 50%만 좀 반영이 됐습니다. 당연히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50%만 반영한 것일 거고 추경을 통해서 50%를 확보할 것이다 라는 시장님의 의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 보유공자에 대한 예산은 최상위 순위입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최상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서 꼭 예산 확보될 것입니다. 예, 저도 시장님의 그 말씀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자신을 바친 사람들을 지자체가 보호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위기가 왔을 때 그 누구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한 어떤 예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시장님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영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복지 관련, 처우 관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병사 없는 군대의 장수가 아무런 힘이 없듯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는 시장 또한 아무런 힘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의 복지, 처우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고통 분담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좀 최고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최소한의 장치들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마 복지 포인트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 일괄 삭감되어서 의회에 제출돼서 재정 위기에서 가장 최전선에 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이것 또한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50%만 반영한 것인지,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 50% 확보할 것인지 예, 좀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이거는 시기 고려해서 한 것이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 22억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금방 지적해 주셨던 맞춤형 복지 포인트만 하더라도 한 17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아마 뭐 노조위원장님도 방문하시고 공무원들 사내 게시판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아마 시장님의 그러한 의지에 대해서 불신하는 공무원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예를 들면은 정부의 574호 미교부 사태 이런 것처럼 어떤 우발적인 변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좀 더 강화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조금 걱정되는 것이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중앙정부 세출 예산, 특히나 지방교부세의 전체적인 총량이 줄어들면은 지자체에 교부되는 금액도 어느 정도 그에 비례해서 감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세출 예산안 PPT 들어주세요.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약 11.3% 정도 감소가 돼서 전체적인 총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구심이 계속 강화되는 것 같은데 이거와 별개로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는 잘 챙겨주실 거다라고 제가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국가 세수의 약 20% 정도를 지방에서 교부세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연말쯤 돼서 가면 그런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통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충을 두게 마련이고요. 제가 아까 조세리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도 답변 드렸는데 우리가 교부세를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볼 때 저희들이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걱정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예산 자체가 아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에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가 만약에 현재 50%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실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는 충분히 인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574억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된 걸 미교부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그럼요.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50% 삭감이 되고 그것이 유지돼서 나머지 추경을 통해서 50%가 전부 다 확보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20-30% 정도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 삭감이 직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저는 공무원들 뭐 과장, 팀장, 주무관 상관없이 일괄적인 복지 포인트의 어떤 삭감인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밀하게 고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것을 550억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300억 정도는 기체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 매칭해 가게 될 것이고 250억 정도를 분산시킬 때 그 분산의 항목에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예측 가능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급별로 뭐 한다든지 아니면 30% 반영하고 20% 뺀다든지 이런 플랜 B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574억 원 미교부 사태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최악의 상황, 특히나 공무원 처우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재정 흐름을 좀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 흐름을 봐가면서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플랜 B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 방식을 세밀하게 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에 관해서 플랜 B 차원에서 운영 방식에 관해서 조금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만약에 현행처럼 50% 100%가 다 반영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됐다면 그 안에서 총량을 유지하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과장, 팀장, 뭐 주무관 상관없이 복지 포인트의 비율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평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공정하진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혹시 생활임금이라는 개념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물가와 노동 환경 고려해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자는 좀 사회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의정부시 또한 생활임금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생활임금 2024년도 기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런 걸 물어봐서 22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구급 주무관 초임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8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사실 의정부시가 정한 생활임금이 226만 원인데 이 공무원들 초임 주무관의 임금 수준이 208만 원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으로서 사실 공직에 복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성하고 좋아서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직에 복무한다는 것이 이 저임금 구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활용되면 안 될 것입니다. 공직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그 토대 위에서 작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앞서 비교한 바와 같이 PPT 틀어주세요. 이 구급 주무관 초임 급여는요, 의정부시가 생활임금으로 정한 것보다 월 수령액이 약 18만 원 정도 적고요.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약 200만 원 정도 가량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보다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것이 초임의 또 젊은 주무관님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박봉의 이 단비 같은 것이 약 100만 원 정도 가량 되는 이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인 것입니다. 시장님,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복지 포인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에 대한 보충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복지 포인트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적은 급여 속에 그나마 숨통을 좀 트여주는 공무원들의 가처분 소득을 좀 강화해주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100%가 다 반영되지 않더라면은 총괄 금액은 유지하되 일괄적으로 전 공무원들 부과장, 뭐 국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일괄적으로 50%뭐 예를 들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은 유지하되 연차와 임금 수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조금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임금이 생활임금보다 낮은 주무관들의 고통의 크기와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의 고통의 크기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도 공무원 출신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되면 각종 수당들이 붙고요. 그러면서 임금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연차별 연봉 기준 보시면서 직급별 소득을 고려해서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좀 두터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도.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지금 판단으로는 플랜 B가 필요치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의 경우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흐름을 지켜볼 텐데 그때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보다 변수가 정말 나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금방 지적해 주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신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좀 제가 하나의 사례로서 복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이러한 좀 유연한 방식의 재정 운용이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만이 아니라 좀 그런 약한 고리에는 차등적으로 좀 더 두터이 지원하게끔 하는 재정 운용의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가 사례를 든 거니까요. 좀 전 사업적으로 행정을 총괄하시는 시장님이시니까 이런 방향성을 조금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